미국 관세 영향으로 2025년에 기준금리를 3%에서 2%까지 무려 1%나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네요. 1%나 내린다라는 건 0.25%씩 해서 매번 내린다라는 이야기인데요. 기준금리를 그렇게나 많이 내려버리면 나중에 이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되겠습니까? 원달러 환율 1,500원, 1,600원 그냥 미친듯이 올라가고, 또한 물가도 감당 못할 정도로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.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이 보통 사람들, 서민들의 삶을 더 이제 힘들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는 모습입니다.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?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기준금리를 내린다. 결국은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거다라고 봐야죠. 기업들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 내리는 거예요. 대출자들 대출 이자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기준금리 아무리 내려도 대출한 사람들은 대출금리 안 내려갑니다. 몇 년간은 기준금리 플러스에서 가상금리를 2% 3% 매겨서 이 대출자들의 이제 대출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결국 이자 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의 삶은요, 그냥 휘청거리는 거죠. 더 이제 빡세지는 겁니다. 이자 부담이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있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 삶이 자기가 벌어들인 돈 예를 들어 400이면 100만 원 날라가면 쓸 수 있는 돈의 25%가 날라가는 거예요.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. 100만 원을 더 벌면, 원래 400 벌던 사람이 500 벌면 소득이 25%가 늘어나는 되게 큰 이제 효과죠. 근데 늘어나는 거는 그닥 이렇게 사람들이 한두 달, 세 달 지나면 이 소득이 늘었다는 걸 잘 못 느끼며 삽니다. 곧바로 적응을 해버리죠. 근데 이 빚이 월에 100만 원씩 나가는 건요, 두세 달 지나도 적응 안 됩니다. 더 빡세가지고 더 허덕이고 더 숨이 꺽꺽 넘어간다라는 거죠. 이런 지경에 놓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, 어떻게 하려고 이 기준금리 내리고 또 저러나 싶은 거죠. 기준금리 내린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금리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. 그 기준금리 혜택을 사람들이 이제 누리려면 최소한 한 2, 3년은 지나야 된다라는 거. 그 기간들이 좀 지나야, 그래야 좀 상황이 나아진다라는 걸 이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, 이 빚을 무리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힘들게 산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참 답답하죠. 안담하고 앞이 안 보이고 많이 걱정스럽고 많이 고민스럽죠. 그게 지금의 상황이니까요. 어떻게든 좀 아끼고 소비를 좀 줄일 생각도 해야 되는데, 그에 앞서 이 빚을 안 지겠다라는 각오하는 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어쩌다 보니 이놈의 세상이 빚을 권하는, 빚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 5,100만 명 중에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930만, 1940만, 대략 한 2천만 정도가 되죠. 그 2천만 중에 619만 명이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, 결국은 이제 빚을 지고 그 빚이 감당이 안 돼서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 빚을 진 사람들의 삶이 평온할 수 있을까요? 평온하기 어렵죠. 많이 힘들 겁니다. 많이 힘들고 많이 막막할 것인데, 그걸 좀 잘 생각해야 되죠. 그냥 어물쩡 지나면 이 나라가 자기 빚도 갚아주고 탕감시켜주고 다시 리셋 시켜줄 것처럼 이제 착각하는데, 세상 살아가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.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. 과거에 빚져가지고 신용불량자 한번 됐다가 다시 사면해가지고 신용 회복하고 또 이제 빚지고 살고, 나중에 이제 뭡니까, 그 파산 말고 있잖아요. 파산 말고,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, 파산 안 하고 그 이제 빚의 한 90%, 80%를 이게 경감받고 나머지 한 10%만 갚으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거 있잖아요. 개인회생. 개인회생 신청해가지고 또 다시 또 리셋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, 이를 잔머리 굴리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근데 그것도 한 번이지 두 번, 세 번 계속 안 된다라는 겁니다.
버젓이 빚 지어놓고 나 몰라라고 빚을 10억 씌놓고 1억만 갚고 9억은 탕감받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을 바라는 이 분명히 나쁜 놈들이 있긴 한데요. 그게 내 뜻대로 계속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.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한 잔머리조차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가 온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. 이 힘든 현실, 이 만만하지 않은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겠습니다. 세상 살아가는데 쉬운 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갖 이 불확실과 공포와 혼란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. 그런 불안과 공포와 혼란이 가득한 시대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은 뭐겠습니까? 내 통장에 이 돈입니다. 그게 아마 우리 삶을 제일 지켜주는 확실한 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삶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심사숙고하며 세상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각오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, 그리고 먹고 살기 무지하게 힘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함부로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. 쓸데없는 얘기, 감정적인 얘기, 뭐 종교 얘기, 정치 얘기 막 이런 데 빠져가지고 뭐 아주 큰 이 대의가 있는 것처럼 까불어대지만 그런 얘기 끝나고 나면 돌고 돌아 다시 나의 현실로 돌아온다라는 거. 그리고 내 현실에서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를 궁리해야 된다는 거.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요새는 이 거구나 극자 유튜버들이 활개치고 그들이 되게 가익하게 얘기하고 되게 온갖 이 루머들을 양산해냅니다. 왜겠습니까? 그들에겐 그게 돈벌인 거예요. 그들에게는. 근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을 전부 다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면 그게 이제 자신이 세뇌가 되고 자신이 어리석어지는 이제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함부로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. 누군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. 그런 정치적인 신념 따위보다는 보통의 사람들, 이 서민들,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땀 흘리고 묵묵히 일하고 고생한 덕분에 이 나라가 있는 거고 지금 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.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에 있는 이 감투놀이하는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키고 있습니까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이 공장에서 열심히 이 공돌이 소리 들어가며 묵묵히 기계 돌리는 사람, 길거리의 청소부, 그리고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이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경찰, 말단 경찰들, 이런 분들이 이 사회를, 이 나라를 지키고 유지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